조금 전에 그 역이민 이유 중 하나로 캐나다 의료 서비스를 꼽았는데 그래서 많은 교민들이 한국에 가서 진료를 받곤 합니다만 이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모든 해외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 체류를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끔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의료 목적으로 입국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소위 무임승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그 한국 정부의 조치인데요. 사실 이 같은 조치는 작년 8월부터 정부에서 검토해 왔던 사안입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이용을 억제하여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라는 26쪽 정도 되는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즉시 고액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그 해외 영주권자가 입국해서 한 달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지적됐습니다.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외 국민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내국인으로 분류가 돼서 입국한 뒤에 매달 보험료만 내면 지역 의보에 바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도용 사례도 지적됐는데요. 진료할 때 신분증 제출 의무는 있지만 병원에서 환자 자격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는 부정 사례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 중 하나만 보자면 장기 체류 해외 영주권자로 의심이 되는 A씨의 케이스인데요. 이번에 6년간 해외에서만 체류했는데 물론 한국에서 보험료 납부 실적은 없고요. 이분이 귀국해서 37일 만에 갑상선하고 암 뭐 그런 등등 18차례 진료를 받고 곧바로 출국했는데 보험료로 나간 돈이 1,32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이 나온 것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해외 체류 중인 그 영주권자들은 6개월 체류해야 건보 자격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던 것인데 이번에 달라진 것은 해외 이주 신고를 마치지 않은 영주권자들도 같은 자격 조건을 받게 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들은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피부양자 경우인데요. 현재는 입국 즉시 의료보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는 6개월 동안 체류를 해야 의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라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가족으로 이름을 올려서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는 그 사람을 말하는데 한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기러기 아빠 같은 케이스인데요. 캐나다에 있는 가족 모두가 해외 이주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피부양자로 보험에 이름을 올려서 질병이 생기면 자유롭게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그 조건을 제한하고 그동안 이제 같은 혜택을 받았던 부모, 뭐 장인 장모, 대학생 자녀, 형제들은 이제 6개월 한국에 머물러야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증 도용 사례도 뭐 심각해 보이는데요. 설사 적발이 되더라도 환수액만 돌려주면 되는 구조여서 이런 거에 대한 예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거는 국회 계류 중입니다. 모바일 앱이나 여러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하는데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으면 일단 비급여 파트만 진료하고 2주 내에 병원의 신분증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증이나 건보증 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갖고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진료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종이 건보증 썼는데 요즘은 다 모바일 씁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보험 급여를 적용해서 진료비를 정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료를 마치면 현재는 우편으로만 진료 내역 확인서를 보내는데 앞으로는 문자나 SNS로도 보내서 보험료를 쉽게 확인하고 도용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분증 도용 적발 시 종전에는 환수액만 냈는데 앞으로는 그 부정 수급액의 5배를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도 그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다면서 그걸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이제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워낙 캐나다 의료 시스템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의사를 트러스트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많은 이민자들이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 65세가 되면 한국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통계로 봐도 국적 회복자의 80% 이상이 65세라고 하는군요. 어쨌든 이번에 확정한 이 방안은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전문가와 의료계 또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올 하반기 정도에 시행하기로 했답니다. 의료 서비스 받기 위해서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서둘러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다른 소식인데요. 한국에 입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가 7월부터 폐지됩니다. 특별히 신고할 물건이 없으면 양식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신고 물품이 있으면 휴대폰 또는 서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윤태식 관세청장 브리핑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를 가져왔는데요. 금년 7월부터는 신고 물품이 없는 입국자의 경우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입국자 4,300만 명 중 약 99%가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로 신고하는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에만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신고대를 2024년까지 전국 공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도 향상시켜서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들어갈 때 좀 편해지겠네요. 해외에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요즘 많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추세를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캐나다도 종이로 된 입국 신고서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요. 공항에 있는 키오스크 기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글이 나오니까 편리하고요. 아니면 미리 이 디클레이션이라는 어플을 휴대폰에 깔아서 정보를 등록하고 QR코드를 받아서 그거를 키오스크에 가서 그 코드를 스캔하면 편리합니다.